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19교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끝나고 피벗 테이블로 바로 연결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엑셀의 전체적인 편의 기능 좀 설명드린 다음에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든다. 엑셀에서 차트를 만든다. 여러분들 차트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차트는 수치적 자료를 뭐한다? 도식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말 그대로 숫자적 자료를 그냥 숫자로 이해하기보다는 도형화 시켜갖고 조금 더 흐름이나 개념을 조금 직관적으로 보겠다라는 개념이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실까요? 그렇구나. 내가 차트를 만들려면 자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료를 도식화시키는 과정을 차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차트는 정확한 자료를 블럭 잡으셔야 돼요. 블럭이 잘못 잡히시게 되면 차트가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하셔갖고 블럭 잡는 요령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지점별로 신입 회원수, 탈퇴 회원수, 현재 회원수를 차트화 시켜갖고 나한테 보고해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지점 들어가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블럭은 그냥 블럭 잡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을 뭘로 우리 컨트롤 누르고 블럭 잡으시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컨트롤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되신다는 얘기시죠. 문제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 전체적인 모양 중간에 띈 거 빼고 한번 모양을 보시게 되면 무슨 모양이 되셔야 된다? 직사각형 개념입니다. 라는 개념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차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블럭이 잡히고 나셨으면 그 다음엔 얼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차트는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차트 파트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원하는 차트의 종류부터 결정해 주십시오. 차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세요. 뭐 양과 크기를 비교하실 것 같으시면 막대형 주로 쓰시면 되시겠고, 그런 다음에 흐름적인 개념이나 추세적인 개념을 쓰시게 되면 꺾은 선 쓰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물론 추세선이란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 나타내실 때는 꺾은 선, 그런 다음에 비율 같은 거 나타낼 때는 원형이나 도노청을 쓰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차트를 뭘로써 표현할 거다라는 걸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저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막대형으로 한번 해보죠. 세로 막대형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은 누른 거와 같이 어떻게 나타날 겁니다라는 걸 밑에서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내고 싶은 거 그랬었을 때 일반적인 차트가 있고 누적형 차트가 있고 100% 누적형 차트 이 일반적인 세로막대나 가로막대형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여러분들 누적형이냐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누적형은 막대 위에 또 다른 막대를 세워갖고 명수로 나타낸다는 얘기고 얘는 100%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그냥 차트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으로 나타낼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3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지금은 제대로 차트 모양이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제가 블럭을 잘못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트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블럭 잡고 제가 형곡 3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만 블럭 잡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블럭 잡았습니다.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이 안 이루어지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차트에서 3천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내가 가진 자료를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차트가 원하는 대로 표시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치거나 차트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는 내가 정확한 자료를 블럭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 녀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블럭 이렇게 잡고 또 이거 블럭 잡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컨트롤로 블럭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도 차트는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블럭은 그냥 일반적인 블럭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누르셔갖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첫 부분은 그냥 블럭,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필요로 하는 블럭을 잡아내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트 종류 고르시게 되시면 이 상태가 나타납니다. 차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가 알아서 꾸며주게 되는데 이 모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를 보십시오. 차트 이동. 만약에 자료와 차트를 내가 혼용해서 나타나겠다라고 하시게 되시면 차트를 끌어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시겠고 그게 아니라 자료 따로 차트 따로 유지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이동을 누르셔갖고
새 시트에 갖다 놓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자료와 시트를 분리해서 차트를 유지하겠다. 차트 이름은 인원 비교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인원 비교라는 시트 하나가 더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 다음에 이 인원 비교는 아까 우리가 블록 잡았던 차트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먼저 차트를 집어넣었을 때 블록 잡고 차트를 집어넣었을 때 차트를 자료와 함께 갖다 놓으시려고 하면은 아까 그 모양새에서 이동하셔갖고 차트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차트를 따로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시게 되시면 보시는 차트 이동 누르셔갖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불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름을 결정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차트 스타일.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차트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꾸밈 형태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거 고르는 건 누가 고르시면 되시겠다. 예? 본인이 고르시면 되세요. 이건 정답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차트 모양을 정확하게 골라갖고 일단 한번 써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보셔라?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겁니까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서는 전체적인 모양적인 측면을 생각하시고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는 꾸밈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빠른 레이아웃에서는 뭐를 전체적인 모양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겁니까? 차트 스타일에서는 전체적인 꾸밈을 어떤 식으로 꾸밀 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 꾸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차트는 끝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굳이 권해드린다는 것도 좀 웃기지만 저보러 만약에 차트 만들려면 저는 대부분 요 5번째 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5번째 걸 쓰게 되면은 이 모양 보시게 되시면 차트가 올라간 만큼의 수치적 자료를 이렇게 밑에 다시 한번 세팅하게 되시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요 모양을 제가 주로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꼭 이 모양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트 레이아웃을 눌러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더블 클릭이나 클릭 혹은 요 차트 요소 추가 같은 요 메뉴 같은 걸 이용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행렬 전환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블럭 잡은 것을 행과 열로 표현했었을 때 어떤 모양이 보기가 적절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이 차트가 보기가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점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니라 신입과 탈퇴 회원수, 현재 회원수를 중심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신입 회원수, 탈퇴 회원수, 현재 회원수라고 행렬 전환.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게 되면 레이아웃, 스타일, 행렬 전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 나가자. 자, 차트 제목 커서 갖다 놓으시고 지운 다음에 지점별 인원 현황 순서 이런 이름은 누가 결정하시면 된다?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세요. 축제목이 필요하시면 되면 축제목 쓰시면 되시겠고 축제목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델리트 같은 거 누르시게 되시면 없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꾸며나가실 수 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차트는 블럭을 잡아라. 그 다음에는 차트를 블럭 잡고 내가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는 차트를 같은 시트에 나타낼 거냐 다른 시트로 뺄 거냐 결정해 주시고 빠른 레이아웃, 스타일, 행렬 전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필요하다면 차트 구성 요소 추가를 위해서 차트를 세부적으로 작성해보자. 요렇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눌러보시게 되시면은 아까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었는데 요 명칭을 제가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차트 제목 맞으시죠? 축은 여기가 축. 그렇죠? 그런 다음에 축 제목은 아까 여기 보면 축 제목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축 제목. 레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요 위에 보시면 숫자 쪼르륵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차트 레이블 그런 다음에 기타 레이블 옵션 들어가셔도 예를 들면은 레이블을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라는 이런 옵션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어떤 차트를 쓸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어떤 것들을 응용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옵션을 이용하셔 갖고 다양하게 꾸미셔라. 이거 외적으로 이 옵션이 만약에 안 보이시게 되면 이 옵션 뽑아내시는 방법은 어디든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조건 뜨게끔 돼 있으세요. 그러시죠? 그래갖고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삭제 누르셔도 되고 서식 누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누르셔도 되시는데 이거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 옵션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내고 싶어요라는 개념 그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차트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꾸며 나가는 것들은 내가 클릭을 어디다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막대가 좋은 데 있으면 이막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보세요. 이막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누를 때마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그렇네. 요 표시를 내가 요 표시. 요게 뭐냐면 꾸미기 개념이죠. 그리고 채우기 들어가 갖고 나는 이 녀석을 다른 색으로 채우고 싶은데 색깔은 선생님 제가 보라색을 주황색을 좋아해서 주황색 혹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더 클릭해갖고 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거 누르셔갖고 요게 지금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게 되면 내가 클릭한 모양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셔갖고 누르셔갖고 얘는 중요하니까 요 색깔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얘 하나만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꾸며 나가시는 데 있어서 선택과 옵션을 적절하게 조화해라. 그랬었을 때 옵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꾸미기. 얘는 꾸미기에 조금 더 자세한 개념. 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격 뭐 이런 것들 누를 때마다 항목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를 눌렀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만 예를 들면 차트를 이런데 누르게 되면은 두 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 맞으시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 네 개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를 누르고 무엇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라. 일반적으로 그래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이 페인트 통은 꾸미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펼쳐져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한번 펼쳐갖고 내가 다양하게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꾸미기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갖다 놓으시면 채우기 및 선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효과, 여기는 크기 및 속성 여기로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면 맞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돌릴 거냐, 뭐 크기에 맞출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시고 여기까지가 오시게 되시면은 레이블 옵션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셀 값을 표시할 거냐, 뭐 셀 값 표시하게 되면은 저 계열 이름 같은 거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신입 회원수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표시 형식은 우리가 엑셀에서 셀 서식 배우셨던 거랑 동일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 나가시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축을 누르게 되면 이 축도 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달라져죠. 그리고 최소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100명 단위로 끊어내자. 그럼 예를 들어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500이 되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주 단위는 50이 아니라 얼마가 되면은 100명이 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차트를 꾸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주는 꿈 쓸 겁니까? 보조는 꿈 쓸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나가시면서 내가 하나하나씩 이 차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 나가라가 차트의 큰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제가 만약에 마음 먹고 설명드리게 되면 차트 종류별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텐데 차트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흐름만 갖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를 클릭해 갖고 어떤 옵션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한 번씩 눌러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처음부터 만드는 거 여기까지 한번 과정 설명드리면서 차트는 길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러고 길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시간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보도록 하죠. 문제를 갖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구미시인 자료에 대해서만 신입 탈퇴 현재 회원수를 갖고 차트를 만들어서 비교해서 갖고 와라라는 제가 명령을 받았다 좀 이상하죠? 그러죠. 그 지시를 받았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적어봐 드릴까요? 어떻게요? 구미시에 해당하는 신입 탈퇴 현재 회원수를 비교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주세요.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러면 지점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송점 1.351점. 여기서 지역이 구미시라고 해갖고 이 구미시를 잡아내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미시라는 거는 참고를 해갖고 내가 블럭을 잡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구미시에 해당하는 지점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점별 신입 탈퇴 회원수에 대한 개념으로 차트를 만들어라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구미시는 비교적 개념으로 참고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은 지점에서 송정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구미시니까 송정상모 그런 다음에 여기 구미시 있으니까 공단 현곡동 여기까지가 구미시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자, 여기를 이렇게 블럭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신입회 연수, 탈퇴 연수, 현재 연수니까 이렇게 3개. 그런 다음에 요렇게 6개. 그런 다음에 요렇게 3개. 그런 다음에 요렇게 3개. 요 블럭 잡는 순서도 여기서 블럭 잡았으면 여기서도 블럭 잡는 순서를 유지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지 마시란 얘기세요. 다시 한번 블럭 잡는 순서도 맞춰가면서 구미시, 구미시, 그런 다음에 구미시, 구미시. 네? 구미시. 맨 마지막은 구미시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2개. 그런 다음에 여기는 블럭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힌트로 얻어내실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난 다음에 얼로 들어가셔라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꾸미고자 하는 차트는 저는 그냥 세로막대형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누르셨었을 때 차트의 모양이 기본적인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면 아하 내가 블럭은 지금 제대로 잡고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눌러주고 난 상태에서 어라 나는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고 따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시면 차트가 눌러진 상태에서 뭐 누르시라고요? 차트 이동 누르시고 만약에 이 자료 밑에 내가 차트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휠 돌리셔갖고 이렇게 밑에 화면 보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크기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크게 넓혀 주실 때 우리 Alt 누르시게 되면은 이 칸에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으세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선생님 요 선을 딱 맞추고 싶어요 하실 때는 Shift Alt를 누르고 이렇게 칸에 정확하게 딱딱 맞추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뭐를 레이아웃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 쓰는 게 좋겠어요? 라는 걸 판단해 보셨을 때 저는 5번째 거 그냥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쓰시고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들어가셔갖고 어떤 모양이 예쁠까? 요런 모양이 괜찮을까? 요런 모양이 괜찮을까? 요런 모양이 괜찮을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양을 쓸까요? 네, 이런 모양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행렬 전화를 한번 눌러봤었을 때 신입 완료 연수, 탈퇴 연수, 현재 연수 위주로 나타낼까, 지점별로 나타낼까? 당연히 지점별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되시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제 꾸며나갑니다. 차트 제목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마우스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잡힐 거고 커서 갖다 놓고 지웁니다. 그래서 구미시, 지점별, 인원, 현황, 분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 축제목도 여러분들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단위명 이렇게 쓰셔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쓸지 안 쓸지는 누가 결정하셔라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부가적으로 뭐를 쓰실 수 있다? 여기 위에 숫자가 몇 명인지 표시돼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뭘로 들어가셔라? 차트 구성 요소 들어가셔갖고 아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레이블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바깥쪽 끝에 할 거냐 안쪽에 할 거냐 보통 바깥쪽 끝이 훨씬 더 보기가 예쁘겠네요. 그리고 설명선 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설명서는 웬만하면 달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되셨죠? 그런 다음에 구성 요소 중에서 차트 범례도 한번 써볼까요? 범례도 아래쪽에 조금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거. 자, 아래쪽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누르셨을 때 신입 회원수, 탈퇴 회원수 요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 아래쪽에서 요 파란 막대는 신입 회원수, 빨간 막대는 탈퇴 회원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가 판단해라?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 요거 단위명이 세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말고 조금 내가 글자가 똑바로 쓰게 하고 싶거나 가로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여기다 대놓고 더블 클릭. 그럼 여기가 열릴 거라고요. 맞나요? 그랬었을 때 여기 오셔갖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맞춤이 뭐라고 되어 있으세요? 정가운데 텍스트 방향은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 쓸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짠 요렇게 아니면 나는 가로로 쓸 거예요. 짠 요렇게 그냥 요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세팅할 수 있게끔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렇게 필요한 위치에서 뭐만 하시면 된다? 더블 클릭만 하셔갖고 요 옆에서 어떤 걸 갖고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조금 더 꾸며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차트 전체가 잡히는 겁니다. 여기도
채우기에 가고 선생님 저 여기도 기본적으로 좀 채우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색 채우기 들어가셨을 때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골라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 연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투명도 같은 것도 좀 결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이런 중간 선들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델리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마우스를 클릭해서 쓸 때마다 어디가 선택되는지 잘 보십시오.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 얘는 채우기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색으로 저는 흰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자료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끔 세팅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누르든지 여러분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눌러갖고 여기도 뭐 잔색으로 연한 주황색 같은 거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하시다 보시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차트를 손쉽게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시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추세선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추세선 같은 게 나타나는데 추세선은 다음 거를 예측해 줄 수 있는 흐름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요렇게 경사도가 나타나니까 요렇게 가겠구나, 요렇게 하겠구나, 뭐 선형, 지수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 갖고 작업하시는 게 좋으시겠고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대한 차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차트 어렵진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차트는 조금 많이 손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ITQ 같은 거 시험 준비하실 때는 제가 차트에 대한 그 문제에 따른 조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요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셔 갖고 하시면 되시겠고 차트를 조금 더 잘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을 한번 해보셔 갖고 얼마든지 옆에서 다양한 옵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 대신 클릭을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은 달라질 거고 그 옵션에서도 세부적인 설정은 여러분들이 담당합니다라는 거 그거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셔갖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최대값은 500, 주 단위는 100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모두 요게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꾸미기 들어가셨고 지금 제가 어디 누르는지 누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여기서도 이제 뭐 재밌게 뭐 질감으로도 채우고 그림으로도 채우고 벚꽃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벚꽃으로 한번 채워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밑에 댓글로 차트 조금 자세하게 다양한 차트 분석해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때 2차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차트는 그냥 요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쓰셔갖고 응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차트는 뭐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잘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분석팀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차트 꽤나 많이 쓰시고 연말에 보고서 올릴 때 꽤나 많이 쓰시는 기능이기는 한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